네, 이번 시간에는 사례 13번 설문 3번에 있어서 이중배상 관련돼서 구상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설문 3번 보시게 되면은 만약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위 사안에서 병의 국가배상 청구가 이중배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경우에 이중배상에 해당한다 밑줄 그어주시고 나서 위에서 보시게 되면 위쪽 설문에서 성과관리 보고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관용 차량을 이용을 하고 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위의 설문에 따르게 되면 일반 직무집행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에 있어서의 전투훈련 등의 직무집행 쪽에 해당하는 특수직무집행이라고 볼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중배상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처리를 했었습니다만은 현재 설문 3번에서 이중배상에 해당한다라고 해석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중배상에 해당한다면 밑줄 그시고 나서 일반 직무집행에서 화살표를 당겨가지고 특수직무집행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제가 뭐냐면 위에서 이중배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단 하나였었습니다. 무엇이었다? 일반 직무집행이다. 이 부분이었으니까 화살표를 당겨서 특수직무집행 상황을 가정을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덤프트럭 운전자의 보험회사인 갑이, 그러니까 덤프트럭 운전자가 직접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험회사가 따로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 갑이 공동 불법행위 책임자가 됩니다. 거기서 덤프트럭 운전자 밑줄 그시고 덤프트럭 운전자는요, 공동 불법 행위자입니다. 행위자는 덤프트럭 운전자. 그리고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보험회사죠. 그래서 보험회사 밑줄 그시고 나서 공동 불법 행위 책임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덤프트럭 운전자는 공동 불법 행위자, 그리고 보험회사 갑은 공동 불법 행위 책임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경무과장 병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액 밑줄 그시고 나서 전액배상입니다. 전액배상. 전액배상 뭐 얘기하는 거예요? 민법 760조 1항 얘기하는 거죠. 민법 760조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의 효과로서 무엇을 말한다? 연대책임의 법리입니다. 부진정 연대책임의 법리. 그래서 전액 밑줄 그시거나 전액배상 쓰시고 괄호 열고 민법 760조 부진정 연대책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부진정 연대책임. 현재 참조 조문에서는 민법 760조가 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제 풀 수 없는데, 그렇죠? 우리 또 알아서 풀어보겠습니다. 불평불만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알아서 풀도록 하고, 갑은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상권 행사 밑줄 그시고 나서요.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 그죠? 내부적 관계에 적용 가능성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내부적 관계에 대한 적용 가능성. 이건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선 여기에 있는 이 그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여기가 뭐에 해당합니까? 이게 이제 외부적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외부적 관계. 외부적 관계에서의 권리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국가배상 청구권이에요. 국가배상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 그리고 이제 내부적 관계 논의 들어가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요거 세 개. 요게 뭐에 해당하냐면 이제 내부적 관계.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 여기 이제 권리가 뭐다? 구상권입니다. 구상권. 물론 여기서 이 외부적 관계에서 국가 쪽을 상대로 해서 국가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쪽은 누구예요? 경무과장 병이 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 내부적 관계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상권 행사 주체는 보험회사 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 보도록 합니다. 321페이지에 있는 단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향토, 예비군 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보상금, 유족연금, 상여연금 등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뭐에 대한 얘기만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얘기만 있습니다. 그렇죠? 구상권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옆에 써놓으시고요. 구상권 규정 없음이에요. 구상권 규정 없음.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문헌에 충실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 외부적 관계에서 손해배상 청구권, 요것만 제한된다,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만 제한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확대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 있어서
내부관계에서의 구상권 행사 역시도 제한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국가를 만나러 가는 과정은요. 만나러 가는 루트는 두 개의 루트가 있어요. 그렇죠? 예, 첫 번째 루트는 뭐예요? 첫 번째 루트는 바로 이쪽 루트예요. 여기 루트. 이렇게 만나러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루트는 뭐냐면요. 이쪽으로 보험회사 갑한테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갖고 보험회사 갑이 이쪽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2번. 그래서 여기에는 이 2번과 이 2번 이 루트를 타고 가는 거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이렇게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외부적 관계에서 1번 루트만 막을 것이냐, 즉 외부적 관계에서 국가배상 청구권만 배제 규정으로 해석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고, 두 번째 2번 루트까지 다 막아버릴 것이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것까지 막을 것이냐. 예, 이건 뭐야? 내부적 관계에서 구상권 배제 규정으로까지 확대 해석을 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만약에 1번의 루트하고 2번의 루트를 다 막아버리게 되면 국가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원천봉쇄됩니다. 원천봉쇄가 된다는 뜻은 뭐예요? 이거는 이 외부적 관계에서 국가배상을 할 수 없다는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국가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대법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하지만 이제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여기서 외부적 관계에 대한 제한 규정일 뿐이지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의 구상권 행사의 제한 규정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됩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 상황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결론부터 한번 내려봤어요. 다시 처음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경찰관 을이 지금 경찰관 을 용인경찰서 경무과 소속 경찰관 을이고 이 사람이 지금 운전을 했어요. 가해공무원이죠. 경찰관 을, 이 친구가 가해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했습니다. 불법행위를 했고 그 불법행위를 해서 손해를 입게 된 피해자가 바로 경무과장 병인 거고, 경무과장 병이 일반 국민이 아니라 현재 경찰 공무원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현재 설문에서 이중배상이 적용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막힌다라고 우선 전제를 깐 거예요. 이중배상이 적용된다라고 했으니 이중배상 금지가 국배법 2조 1항 단서에 적용된다는 것은 바로 일반 직무집행이 아니라 이 특수직무집행이라는 걸 전제를 한번 깔아보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경무과장 병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뭐뭐가 있습니까? 뭐뭐뭐가 있겠어요? 그럼 여기 3명 있잖아요. 3명. 첫 번째 국가가 있고요. 경찰관 을이 있고요. 여기 보험회사 갑이 있고요. 얘네들은 한 사람이에요. 보험회사 갑하고 덤프트럭 운전자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3명이 있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지금 이 문제도요. 약간 좀 세련되지 못한 면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부분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이 부분 처리. 설문 3번에서 굳이 변수 조작을 통해서 조작 변수를 집어넣어가지고 뭘 했습니까? 이중배상에 해당한다라고 전제를 깔고 들어갔죠. 이렇게 전제를 깔고 들어간다면 이것도 전제를 깔아줬었어야 돼요. 원래는 경과실이다 라고 전제를 깔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을 지금 전제를 깔고 들어갔잖아요. 지금 문제가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지금 전제를 깔고 들어갔는데 이게 전제 1이라고 한다면 이거 전제 2를 줘야 된다 이거예요. 원래는 전제 2를 이렇게 줘야 돼요. 왜 그래요? 위에서 경찰관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것은요. 통상 얘기할 수 있는 흠으로서 경과실이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공제의 답안 역시도 경과실이 아니라 중과실 처리를 했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 중과실이면 어떻게 돼요? 공무원 개인의 민사책임, 외부 책임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절중설이나 판례 입장에 따랐을 때 경과실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국가기관으로서 행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한테만 책임이 기속되고 끝나겠지만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있어서는 공무원 개인의 외부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문제가 매끄럽게 성립이 되려면요. 보통 교수님 사례지면 다 이렇게 처리해요. 이쪽의 길과 이쪽의 길이 동시에 막혔다. 이것도 이렇게 막힌다. 이렇게 전제를 깔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중배상 금지 사유에 해당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되는 상황을 하나 설정을 하고, 두 번째 상황은요. 여기서 가해공무원 을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경과실에 해당한다라고 전제를 깔아버려야지 이쪽의 길도 이렇게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경무과장 병은 갈 수 있는 길이 여기 하나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 길은 막았는데 이 길이 열려 있어요.
이 길에 열려 있으면 경무과장병은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국가도 책임을 지죠. 국가도 책임을 져요. 왜? 예, 이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 부분인데 우리 앞에서 판례에 우리가 같이 공부한 것처럼 그것이 아무리 고의중과실이라고 할지라도 예,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직무집행의 외형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도 같이 중첩 책임을 진다라고 했잖아요. 중첩 책임을 지기 때문에 얘도 책임을 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길을 막았단 말이죠. 그렇죠? 이걸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중첩 책임이 아니라 원래 국가 책임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해져요. 예, 원래 국가 책임이고 이쪽은 원래 갈 수가 없는 길이고 그러면 얘하고 이 두 명의 문제로만 딱 국한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경과실로 처리하면. 근데 중과실로 처리하게 되면 원래는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맞는데 외형상 그렇게 보이면 직무집행으로 보이면 중첩 책임에서 이 둘이가 동시에 등장을 해주고요. 이쪽의 길도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요. 근데 설문에 따라서 이렇게 봐갖고 이쪽으로 손해배상 청구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얘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니까 중과실이어서 얘하고는 우선 뭐예요? 둘이가 불법행위를 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둘이가 공동 불법행위자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공동 불법행위 책임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 불법행위 책임자가 누구냐 요거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얘도 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얘하고가 이게 성립이 돼요. 공동 불법행위 책임자가. 그 다음 외형상 직무집행으로 보였을 때 중첩적으로 책임지니까 국가고 보험회사갑도 공동 불법행위 책임자 요게 성립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대법원 입장대로 이쪽에 이 구상권 행사 이 길을 막아버리게 되면 이것도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돼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상권 행사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 안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매끄럽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막 나눠줘야 되는데 그게 단순하게 이걸 지금 경과실이란 존재가 없는 상태에서 경과실이라고 보고 풀 수도 없어요. 엄연히 중과실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설문 3에다가 여러분들이 경과실이라고 전제한다라고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밑에다 괄호를 딱 열고 단 원래는 중과실이잖아요. 단 경찰관 의뢰 불법행위는 경과실임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하면 간단해지죠. 이렇게 하면 이쪽 길 막아버리면 끝나는 거고 만약에 그런 단서를 안 넣는다고 하게 되면 이거 그냥 우리가 눈 감아야 돼요. 이 친구에 대해 눈 감아야 됩니다. 눈 감고 이 두 명에 대한 문제로 어쨌든 단서를 달든 눈을 감든 얘는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두 개의 상황으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럼 얘가 얘한테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치료비랑 합의금이랑 이렇게 전액배상했다고 했습니다. 전액배상을 한 이유는 760조에 근거했다고 했어요. 760조에는요.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을 때 연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해서 공동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행정법에서 손해배상 규정을 논의할 때는 뭐뭐 기억하시면 됩니까? 750조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하고요. 756조에 있는 사용자 배상 책임하고 758조에 있는 공작물 책임하고 공작물 점유자 책임 그다음 760조에 있는 공동 불법행위 책임 요거 4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4개만. 이렇게 했을 때 760조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 요 조항이 적용이 돼 갖고 부진정 연대 책임. 부진정 연대 책임이랑 연대 책임 뭐예요? 연대 책임은 그냥 이거 눈 감아요. 눈 감아버리고 보통 일반적인 사례집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 볼게요. 이쪽의 과실이 50%예요. 그 다음에 이쪽의 과실이 50%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얘한테 발생한 피해액은 얼마다? 1억이다. 1억이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국가 쪽이 5천이에요. 국가 쪽이 5천. 그 다음에 보험회사 갑 쪽이 5천이에요. 5천. 공동 불법행위 책임에서 연대 책임을 진다는 뜻은 뭐냐면 이 경무과장 갑이 국가한테 따로 5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하고 보험회사 갑한테 따로 5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이 전액 책임을 진다 이겁니다. 전액 배상을 한다. 이게 연대 책임이에요. 연대 책임인데 이 연대 책임에서 부진정이라고 했죠. 부진정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이라고 들어가게 되면
얘하고 공모해서 경무과장 병에게 손해를 끼쳤어야 돼요. 공동의 인식의 기초에서 공모를 해서 이렇게 손해를 끼치면 진정연대 책임인데 그게 아니라 이와 같은 주관적 관련 공동성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만 얘가 일부 기여를 해서 얘한테 손해를 발생시키면 객관적 공동성만 인정되면 760조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진적 연대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얘가 불법행위해갖고 그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고 얘가 불법행위해갖고 그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고 그러면 그냥 적용시키는 거예요. 왜? 피해 국민의 권리 구제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아시겠죠? 권리 구제를 용이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가 지금 아프잖아요. 그쵸? 다쳐갖고 중상 입어갖고 어떻게 됐어요? 척추 부러졌어요. 척추. 엄청나죠? 그쵸? 척추 부러지면 못 움직여요. 척추 디스크 요만큼만 나와도 못 움직여요. 저도 한번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요. 사당동 집에서 디스크 때문도 아닌데 요만큼 나와 있는데 이 수업 때문에 이 수업 제가 1년 반 전인가 처음 시작할 때 경찰법 연구를 하는데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책상에만 앉아 있다 보니까 몸무게가 89kg까지 늘어나고 허리에 무리가 가고 일어나지 않고 하다가 보니까 못 움직였어요. 이런 상태 어떻게 돼요? 기어가지도 못해요, 병원까지. 결국 이제 실려가는 상황이 오죠. 척추, 저보다 더 아플 거예요. 굉장히 아프거든요. 이런 상황, 얘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한테가 손해배상 청구하고, 얘한테가 손해배상 청구하고 너무 힘들어. 알겠어요? 한 명한테만 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대 책임이에요. 연대 책임.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했으면은 얘의 피해액이 만약 1억이면 얘가 얘한테 전액배상해서 1억을 다 줬단 말이죠. 근데 얘의 책임은요, 얼마예요? 5천이란 말이죠. 50%. 얘의 책임 비율이 5천이면 얘가 얘한테 이렇게 해서 내부적 관계에서 구상권 행사에 5천 달라고 하고 싶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 부분을 묻고 있는데 2조 1항 단서에서 군인이나 군무원이나 경찰 공무원이나 향토 예비군 대원이 피해자면 국가배상 청구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 국가배상 청구가 안 된다는 말에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 이거예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 이렇게 봤을 때 국가한테 맞춰져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향토 예비군대는 여기다 맞춰 있다.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2조 1항 단서의 초점이 특수공무원한테 맞춰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만 막히는 거예요. 이것만. 근데 초점이 어디 막혀 있냐? 국가배상 청구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초점이 국가한테 맞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국가에게로 오는 모든 루트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확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법원이 어떻게 봤냐면 대법원이 초기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해서 얘가 구상권 행사를 하려고 했죠. 내가 1억 줬는데 5천은 네가 원래 줘야 될 부분이니까 그 5천은 네가 나한테 주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구상권 행사를 하려고 했더니 대법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죠. 지금 여기서 3명 있어요. 얘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1명, 2명, 3명 이렇게 3명이 있는데 3명 중에 누가 제일 억울한 상태에 처했습니까? 구상권 행사가 안 되니까. 경무과장 병 생각해 보세요. 1억의 피해를 봤는데 1억 전부 다 배상받았어요. 그럼 경무과장 병은요. 손해본 거 없어요. 그 다음 국가는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어요. 국가도 손해본 거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험회사 갑은 5천만 원 배상에 대한 사람인데 얘가 1억 배상을 했단 말이죠. 5천만 원만큼 손해를 봤죠. 얘가 독박 쓴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 부분에서 헌재가 뭐라고 하냐면 헌재는 이쪽의 길을 뚫어줘요. 헌재는 구상권 행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무과장 병은 1억 받았어요. 손해본 거 없어요. 보험회사는요. 여기 이렇게 5천만 원 구상권 행사했기 때문에 자기 책임 비율, 책임분에 해당하는 5천만 원만 배상했어요. 손해본 거 없어요. 국가는요. 자신의 책임 비율 50%에 대한 5천만 원 배상했어요. 손해본 거 없어요. 이게 가장 합리적이죠. 근데 그 다음 대법원 변경된 판례. 헌재가 이러고 나니까 대법원이 전화위태 판례로 판례 변경합니다. 판례 변경해갖고 뭐라고 하냐면 이 길을 그냥 또 막아요. 여기도 막더니 헌재가 뚫어줘 라고 했더니 계속 막아요. 계속 막았을 때 그러면 대법원이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고수하지 않으면서 얘가 이런 말을 해요. 너 완전 불쌍하다. 내가 너 살려줄게. 너 살려줄게 하면서 얘가 제일 불쌍했었는데 얘를 불쌍하게 만들어요. 얘를 불쌍하게. 어떻게 만든 거냐면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게 되면 예, 보험회사 갑은 자신의 책임 범위에 대한 배상만 한다라고 이렇게 판시를 해요. 자기의 책임 범위 5천만 원만 여기 전액 배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5천만 배상해라. 5천만 배상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미 전액 배상 1억을 배상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가 얘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성 제기해서 5천 다시 돌려받으면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이렇게 전액 배상치엔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요. 그러면 변경된 대법원 판례 입장에 따르게 되면 상황이 어떻습니까? 국가는요. 역시 10원도 배상 안 했어요. 손해본 거 없어요. 예, 보험회사 갑은요. 얘는 자기 책임분에 따른 5천만 원만 배상했어요. 손해본 거 없어요. 얘는요. 피해액이 1억인데 5천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 대법원 판례는요. 얘를 바보를 만들었다가 그 바보를 일로 바꾼 거밖에 없어요. 대법원 이상한 거죠. 그죠? 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구상권 행사 가능성 이 부분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죠. 그죠? 그러면 공제의 답안하고 그다음 우리 답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325페이지에서 공제의 답안을 보시게 되면 국가의 구상 책임이라고 해갖고요. 문제점 다음에 바로 종래 대법원, 헌재, 변경된 대법원 이것만 이렇게 써주고 있어요. 근데 상황이 뭔지를 설명을 해야죠. 그렇죠? 상황이 뭔지를.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답안을 보시게 되면은 10페이지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1페이지에 가보시게 되면 공동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내용을 던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상 책임에 대한 논의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단계적으로 들어가 주시는 게 맞다는 거죠. 우선 공제의 답안에서 볼만한 부분은 위에 있는 문제의 소재밖에 없으니까 문제 소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답안으로 전부 다 커버가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공제 답안의 논리가 너무 허술해요. 그래서 문제 소재 보시게 되면은 단서 해석과 관련돼서 경무과정 병에 국가배상 청구가 이중배상에 해당한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공동 불법행위 책임자 덤프트럭 보험회사가 전액 배상을 했을 경우에 구상권 행사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할 경우에는요. 헌재처럼 이거 뚫어주게 되면 이중배상의 우회적 청구가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건 뭐야? 이쪽 길을 막으니까 이렇게 우회적으로만 가면 결국 뚫리더라 이겁니다. 우회적 청구가 되는 결과가 가져오게 되고 반대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보험회사 갑 얘기하는 거죠. 공동 불법행위 책임자인 사인에게 수인할 수 없는 자기 책임분 이상의 5천만 원을 더 배상해야 되는 상황이죠.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주게 되는 부당한 결과. 이 부분 있죠. 우회적 청구와 참을 수 없는 정도의 재산권 침해. 이 표현은 정말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이 표현은 제가 평소에 사용하던 표현이 아닌데 공제에서 이 우회적 청구의 가능성에 대한 접근 아주 훌륭해 보입니다. 근데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제 답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3회 해결 보도록 합니다. 설문 3회 해결. 10페이지 맨 밑에 보시게 되면 공동 불법행위 책임자 보험회사 갑이 부진적 연대 책임의 법리에 따라 경무과장 병액에 치료비 합의금 전액 우선 지급 우선 밑줄 그으세요. 우선 공동 불법행위 책임자 밑줄 그으시고 부진적 연대 책임의 법리 밑줄 그으시고 그다음 전액 밑줄 그으시고 우선 동그라미 치세요. 우선이에요. 왜? 다시 구상권 행사 할 거니까요. 그렇죠? 우선 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구상권 행사 밑줄 그으시고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국배법 2조 1항 단서 2조 1항 단서를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라 이거예요. 이게 훨씬 더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은 굉장히 아까 공제의 책에서 우회적 청구에 대한 문제와 수인할 수 없는 재산권 침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데 근데 이건 이제 표현이 세련되고 좋은 부분인 것이고 점수로 연결되는 거랑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고 11페이지 가보시게 되면요. 맨 위에 외부적 관계 밑줄 국가배상 청구권 밑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내부적 관계 밑줄 구상권 밑줄 어느 쪽을 지금 제한할 거냐 이겁니다. 둘 다 제한할 거냐 아니면 외부적 관계만 제한할 거냐 이렇게 했을 때 동그라미 칩니다. 위쪽에 한정 해석 동그라미 밑에 확대 해석 동그라미 한정 해석하는 것이 바로 헌재예요. 헌재. 그 다음에 확대 해석하는 게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인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이 문제인식 한번 가지고 들어가 볼까요? 문제인식 어디서 갖고 들어갈 수 있냐면 우리 답안 맨 끝에 보시게 되면 제가 국배법 2조 1항 단서에 대한 그냥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2조 1항 단서에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경찰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지금처럼 다른 경찰관이 실수를 해갖고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나 뭐 아니면 군인이나 이렇게 또 다른 공무원에 의해서 여러분들 만약에 교통사고나 이렇게 당한다고 하게 되면 손해배상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한번 가지고 가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몇 페이지나 14페이지 밑에 각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 단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첫 번째 줄에 기본권 밑줄. 기본권 밑줄 이거 우리 언제 사용하는 겁니까? 국배법 2조에 있어서의 국가배상청구권은 기본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면책사유도 존재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5조에서 면책사유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법률적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기본권입니다. 이거 왜 함부로 제한하냐 이거죠. 기본권 밑줄. 그 다음 군인 등의 특수공무원이라고 해서 이를 부인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국민 아닙니까? 국민 맞잖아요. 그렇죠? 예, 군인 등 밑줄 그치고 국민이라고 써놓으세요. 국민 맞습니다. 예, 정말 궁박한 뭐 백성입니까?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시게 되면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과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과 군인 등이 공상을 입은 경우에 지급되는 재해보상, 군인연금 등 그 목적과 취지를 달리는 밑줄 목적과 취지. 여기서 지금 우리 보시면은 2조 1항 단서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위연금 등 이렇게 되는데 뭐 군인연금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보상하고 그다음 위법한 행위에 따른 배상하고는 엄연히 다르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적과 취지 밑줄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국가의 재정 능력을 이유로 위법한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밑줄 재정 능력 그 다음에 목적의 정당성.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에 박정희 정권 때 이와 같은 조항을 가지고 들어왔던 것은요. 재정 능력 때문에 그랬었어요. 재정 능력 때문에. 국가한테 돈이 없으니까 국가가 위법한 행위를 해도 좀 어느 정도 어떤 일정 부분에서는요 책임 안 지고 싶은데 누구한테 책임 안 지면 될까 생각해 보니까 박정희 정권 때 무슨 생각한 거예요? 19세기 입헌군주제랑 똑같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엄연히 국가배상청구권이 기본권이잖아요. 근데 특별권력관계 생각해 보세요. 기본권을 침해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적 근거 없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이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봤을 때 국가배상 청구를 못하도록 막는 거는 문제가 커질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특별권력관계 안에 있는 공무원들 가지고 사용을 해버린 거예요. 공무원들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 특수공무원. 근데 왜 가장 위험한 직종에 있는 특수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가장 조직관이 투철하다 이겁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그들을 희생시키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조항을 가지고 들어온 거란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특별권력관계가 어떻게 법치주의하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까? 그 4번에서 3번에서였죠. 목적의 정당성 밑줄. 목적의 정당성. 문제가 있다 이거고. 그다음 동그라미 4번 보시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국가보상제도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면 이렇게 무조건 밑줄 그시고 이런 식의 규정들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요. 전염병 예방법 54조의 3 규정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전염병 예방법에도요. 국가보상제도 규정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재해연금이나 유족연금, 상위연금 이런 거 얘기하듯이 이런 식의 국가보상제도 규정이 있거든요. 전염병 예방법에도. 근데 거기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주는 이 보상 금액이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정당 배상액에 하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추가분에 대한 국가배상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규정이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해보상금이나 유족연금, 상위연금이 손해배상 청구했을 때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얘가 말이에요. 얘한테 5천 받아야 되고 얘한테 원래 5천 받아야 되고 해서 1억을 받아야 되잖아요. 1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얘한테 5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얘한테 5천을 받고 뭐 상위연금 이런 식으로 얘한테 받으면요. 5천을 다 못 받고 한 2천 받는단 말이에요. 2천. 이렇게 받아버리게 되면 이 하회하는 마이너스 3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3천. 못 받는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막는 거 좋다 이거예요. 여기 막는 건 좋은데 부족분에 대해서는요. 국가배상이 가능하도록 일부 다시 허용해주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접근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근데 무조건 막아버리죠. 밑에 밑줄 그어주시면서 기술적 방법 밑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 방법.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보시게 되면은 군인 등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권 배제를 하게 되는 것은 일반 공무원의 관계에서 형평성. 밑줄 일반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형평성.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은 공무원 중에서 희생당해도 되는 공무원입니까? 이건 또 무슨 차이예요, 그렇죠? 그럼
그럼 가장, 지금 이 수업을 소방공무원이 듣지는 않으니까요. 그쵸? 예, 이렇게 생각해 보시게 되면. 그러면 비슷하게 위험한 직종에 있는 소방공무원은요. 소방공무원도 그러면 주지 말아야죠. 배상 못하게 해줘야죠. 안 그런가요? 위험한 사람 다 바보 만들려고 하는 거면 그렇게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럼 뭐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배상 다 할 수 있고, 그쵸? 행정직 공무원은요, 여기가 행정직 공무원이면 1억 피해 받으면 1억 받을 수 있는데, 특수공무원 1억 피해 받으면 7천 받으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쵸? 자기 돈으로 병원 가라는 얘기잖아요. 그건 용납할 수 없다 이거죠. 형평성 문제 생깁니다. 그 다음 6번 보시게 되면, 특수공무원의 범위 설정 밑줄 그으세요. 특수공무원의 범위 설정. 그래서, 이중배상 금지시켜서, 피해를 주는 이 특수공무원, 동일한 군복무입니다. 군복무 밑줄 그어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현역 군인하고 전투경찰대원 있죠. 현역 군인이나 전경, 의경의 경우하고 그 다음 공익근무요원 밑줄 그어보세요. 이거 어쩔 거예요, 이거. 똑같이 군복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역은 뭐죠? 군인 처리예요. 그 다음에 전경, 의경 같은 경우는요, 경찰 공무원 처리하죠.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얘네들도 피해봤을 때 어떻게 돼요? 손해배상 못해요. 근데요, 공익근무요원은요, 할 수 있잖아요. 뭐가 이러냐고요, 그쵸? 예. 더 힘들게 군복무를 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다쳐도 참으라 이런 식이잖아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7번 보시게 되면, 대법원은 가해공무원 고의중과실 밑줄 그으시고, 고의중과실. 예, 군인 등의 특수공무원임에도 특수공무원 밑줄 그으시고, 이때, 단서에 반해 손해배상 청구.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고의중과실이잖아요. 이쪽에 길 막으면 뭐 하냐고요? 이 길 뚫린다고요, 중과실이면. 막으려면 지대로 막든지, 그쵸? 이 길은 뚫어주고 이 길은 막아버리고 이게 뭘 원하는 거냐 이겁니다. 도저히, 그쵸?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예, 그래서 8번 보시게 되면 8번. 이와 같은 이중배상 금지 제도는 유신헌법의 잔재다. 따라서, 인정될 수 없는 거 청산해야 된다. 결론 보세요. 해결 방법.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도요, 다수 의견이랑 이렇게 막 대립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소위 이중배상 금지제도의 경우에서 해석을 통한 해결 노력은 수없이 있었는데 해석을 통해서 지금 평행선입니다.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완전한 해결을 볼 수 있는 한계 밑줄 그으시고 한계가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해결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 국회가 이제 결단을 내리자 이겁니다. 국회가 결단을 내려서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거 만약에 이조이랑 단서를 국회가 없애버리게 되면요. 누가 여기에 대해서 그것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 청구하겠습니까? 이조이랑 단서 없어지고 피해본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누가 여기다가 헌법소원 청구하겠냐고요. 국회가 결단하면 게임 끝이에요. 간단하게. 지금은 헌법 29조 2항에 이중배상 금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조이랑 단서에 대해서 위헌소원을 청구한다라고 하더라도 안 먹힌다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냥 입법자가 결단 내리자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종국적으로, 궁극적으로 근본적 해결책 어떻게 하자? 헌법 개정하자. 그렇죠? 헌법 개정하자. 이거밖에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어쨌든 현재 살아있는 이조이랑 단서 가지고 한번 상황을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인식들 가지셨죠? 이 부분 얘기 나오면 신림동 학생들도 흥분해요. 장난하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직접 피해보시는 분들이잖아요. 흥분을 좀 많이 고조시켜 주시는 게 공부하시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닌가요? 네. 평정을 찾아야죠. 네. 1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게 되면 아까 전에 한정 해석과 확대 해석으로 처리한다고 했었고 한정 해석은 헌재였습니다. 확대 해석은요. 대법원이었었고요. 공동 불법행위 책임 보도록 합니다. 오타 있네요. 의의에서 공동 불법행위가 아니라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란 하고 들어가셔야죠. 책임이란.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와 같은 불법행위를 한 수인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하는데 760조 보세요. 이걸 보시면 되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여기서 공동 동그라미 치고 공동 화살표 당겨가지고 뭐라고요? 객관적 공동성입니다. 객관적 공동성. 그 다음 옆에 연대 동그라미 치고 연대 책임이에요. 연대 책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연대 책임 옆에다가 전액 배상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립 요건 보시게 되면 수인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돼야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 한번 볼까요? 만약에요. 얘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두 명이 있는데 얘한테 과실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헷갈리시니까 그냥 갑을병으로 가보겠습니다. 갑을병으로. 갑이 있고 을이 있고 그 다음 병이 있어요. 1회 1회 했습니다. 1회 1회 했는데 얘도 불법행위는 맞아요. 얘도 불법행위는 맞아요. 1회 1회 있는데 여기서 말이에요. 얘는 과실이 있어요. 얘는 과실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 얘가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했어요. 그래서 얘가 배상을 했습니다.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구상권 행사.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안 되나요?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책임 비율에 따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책임 비율인데 책임 비율은 바로 과실 말하는 겁니다. 이쪽에 얘한테 과실이 없으면 이렇게 구상권 행사가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과실이 있을 때만 구상권 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과실이 있을 때 없을 때에 있어서의 구상권 행사가 된다 안 된다 이것이 말하는 의미가 뭘까요? 이거는요. 얘가 과실이 없으면 사실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얘는 애당초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이 안 돼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이 안 됩니다. 왜 그런데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돼야 되죠.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돼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위법한 행위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손해가 발생돼야 되고 네 번째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되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서 얘가 과실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과실이 없어요. 그럼 얘가 불법행위 책임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되면 얘가 5천 얘가 5천 이런 구도가 아니라 원래 얘가 불법행위를 하긴 했지만 얘의 손해 1억에 대해서 얘가 1억 발생시킨 게 맞는 거예요. 갑이 1억을 발생시킨 게 맞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갑이 1억을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구상권 행사의 요청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 돌아오시고 수인에게 각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돼야 된다 이겁니다. 뭐예요? 방금 전에 과실이 없다고 했죠? 쟤한테는 뭐가 인정 안 돼요? 불법행위 책임 자체가 인정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동 불법행위 책임 논의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행위의 관련 공동성 이게 핵심이죠. 밑줄 그시고 관련 공동성 이때 관련 공동성이란 오른쪽에 주관적 공동성 X 밑에 객관적 공동성이면 족하다. 객관적 공동성 이렇게 해놓고서 부진정이라고 써주세요. 부진정. 그 다음 공동 불법행위 책임의 효과 보도록 하면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부진정 연대 책임 그 다음 두 번째 그에 따른 구상권 행사 이거죠. 한쪽에서 일방이 전액배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전액배상을 한쪽에서는요. 다른 쪽에 뭘 할 수 있어요? 구상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내용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판례 보시고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밑줄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합니다. 전원의 행위. 그러니까 가해자가 여러 명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가해자들의 그 책임 비율에 따른 배상액들을 전부 합친 거 말하는 거예요. 전액 말하는 거예요. 전액.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 전액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가해자 각자가 밑줄 금액의 전부 전액 부담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한다고요? 얘가 전액 배상을 이렇게 한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전액 배상 이제 그 얘기가 판례에 따라 내려오게 되는 거고 피해자는 가해자 모두에게 각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전부 밑줄 손해액 전부에 대한 배상 책임 우선 부담입니다. 우선 부담이요. 우선 밑줄 그시고 무선에서 화살표 땡겨서 어디로 내려가면 돼요? 구상권 행사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우선 밑줄 그시고 어디로 간다? 구상권 행사로 내려간다 이거예요. 내려갔어요. 구상권 행사 보시게 되면 1인이 피해자 손해액 전부를 우선 배상한 경우에 우선이죠. 밑줄 책임 비율, 각자의 책임 비율입니다. 책임 비율 두 번째 줄에 내부적 관계에서 구상권 밑줄 그시고 과실의 정도예요. 과실의 정도. 왜? 양쪽 다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과실의 정도에 따라 나누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됐다? 경무과장 병은 이중배상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가 막혔어요? 이 길이 막혔죠. 국가를 상대로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이 길이 막혔단 말이에요. 막혔기 때문에 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되자 그래서 보험회사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며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보험회사 갑에게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밑에 각주는 공동불법행위자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험회사 갑에서 화살표 땡기신 다음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예, 경찰관 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했음. 괄호 열고 중과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예, 경찰관 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함. 괄호 열고 중과실입니다. 중과실. 그쵸? 그래서 이제 경과실로 전제를 깔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전액배상을 했고, 과실 비율에 따라 원칙적 구상권 행사 되는데, 근데 될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구상권 행사 가능성, 문제점 보시게 되면, 문제점. 공동 불법행위 책임의 법률에 따르게 되면 구상권 행사가 당연히 돼야 되는 건데, 밑에, 예,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 밑줄 그시고, 내부적 관계에서의 구상권 행사 밑줄. 여기도 적용되느냐 이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 이거가, 어디로 간다고요? 이거가 이쪽에 있는 이 구상권 행사, 이쪽을 향할 수도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게 여기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향해서 이 길도 이렇게 막을 수 있겠는가? 이 문제에 확대 해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입니다. 초기 대법원 판례 보세요. 2조 1항 단서는 직접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이 길이 막히면 물론이죠. 이 길이 막히면 물론, 국가와 공동 불법행위 책임에 있는 자가 그 배상 채무를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구상권 행사도 이겁니다. 이거. 예, 이 부분이 막힌다 이거예요. 구상권 행사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래 놨더니, 그 다음에, 헌재가 뭐라고 합니까? 이래 놨더니,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를 국가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면 대부분 이처럼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헌법의 근거 규정인 29조가 구상권 행사를 배제하지 아니하는데요. 이거는 2조 1항 단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상권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 국민을 국가에 대해 지나치게 차별하는 경우에 해당하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1억이죠, 1억. 1억이면 원래 얘가 5천 부담하는 게 맞는 건데 이 1억을 얘가 1억 독박 쓰고 얘는 빵원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면 얘하고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게 헌재 입장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차별을 하고 있다. 합리적 차별 사유 없이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11조 29조의 위반. 예, 11조는 방금 전에 차별 때문에 위반된 거고요. 29조는 29조에 구상권 규정이 없는데 구상권 제한시켰기 때문에 위반된 거고요. 그 다음 헌법 37조 2항에 의해서 기본권 제한할 때 비례원칙에 위배해서 재산권을 과잉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건 뭐예요? 본질적 영역침해 금지원칙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37조의 본질적 영역침해 금지원칙 위반에서 37조 2항 위반이라고 하면서 지금 이게 어느 부분의 본질적 영역이에요? 재산권의 본질적 영역이죠. 그래서 23조 1항도 위반.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11조, 29조, 23조 1항, 37조 2항 위반이 된다. 대법원처럼 해석하게 되면은 예, 이것은 이렇게 해서 위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대법원이 이제 또 치사한 짓 하기 시작합니다. 예, 눈 가리고 아웅놀이 하는데 잘 보세요. 변경된 대법원 판례. 2조 1항 단서가 적용되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경우에 민간인에 대한 국가의 귀책 비율에 따른 구상 의무도 예,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야 될 것이다. 거기 밑줄 보세요. 구상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여전히 구상권 행사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초기 대법원 판례와 마찬가지로 변경된 대법원 판례도 여전히 구상권 행사를 그대로 제한을 시키면서 그러나 민간인은 여전히 공동 불법행위자 등이라는 이유로 예, 밑줄 원래 국가 등이 부담해야 될 손해 예, 이걸 만약에 부담을 하게 된다라면은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민간인으로서는 손해 전부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면서 국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상권 행사도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밑줄 부당하게 권리 침해, 재산권 침해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은 결과가 되는 것과 같은 당사자의 이해관계의 실질을 고려해 본다라면 밑줄 예 공동 불법행위의 일반적인 경우 밑줄 보세요. 이게 뭐예요? 부진적 연대 책임 얘기하는 거예요. 부진적 연대 책임. 연대 책임을 부정시켜버리려고 합니다, 지금. 민간인은 피해 군인 등에 대해서 손해 중에서, 예, 국가 등이 민간인의 구상 의무를 부담한다면 그 내부적 관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제외한 밑줄, 나머지 자신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이거요. 자기 책임 비율 부분에 한해서만 손해를 배상하면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국가 등에 대해서 끝내 구상권 이제 청구할 필요도 없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예요? 결론은 여기 이제 또 이거 또 막는 거예요. 그쵸? 대법원은 끝내 결국 구상권 행사의 길을 이렇게 막아버렸어요. 근데 밑에 제가 지금 뭘 달아놨냐면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어떤 식의 상황인지 12페이지 밑에 보시게 되면요.
초기 대법원 판례라고 해서 제가 대법원의 입장은 무엇이고 여기에는 어떠한 비판의 부분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놨고요. 그 다음 12페이지 6번의 각주를 보시게 되면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입장을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13페이지 밑에 각주를 보시게 되면 8번 각주에서 변경된 대법원 판례가 대법원의 입장은 무엇이고 그 다음 헌재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어떻게 일부 해결을 보았으며 그리고 마지막에 비판 의견,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도모해 주시기 바라겠고, 설문 3의 해결, 그래서 우리 결론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1번 보시게 되면요, 국가의 모든 책임 면제 X입니다. 국가의 모든 책임 면제. 그 말씀은 뭐냐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길이 막힌다는 것이지, 얘한테 아무 책임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의 모든 책임을 면제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구상권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다. 구상권 규정이 없는데 왜 대법원 자기 맘대로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대법원이 변경된 대법원 판례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나요? 특수공무원이 개입되는 순간 민법 760조의 부진정 연대의 책임의 법리는 하늘로 사라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또 무슨 말이냐고요, 도대체. 그쵸? 그래서 합리적 사유도 없이 부진정 연대 책임의 법리의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다음 결론 뭐다? 한정적 해석을 해야 될 것이다. 한정적 해석해버리게 되면 뭘로 들어가는 거야? 이것만 막자 이거죠. 이거는 막고 이 길은 뚫자 이겁니다. 이 길은 뚫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험회사 갑이 국가를 상대로 이와 같이 구상권 행사가 허용될 수 어떻게? 있다. 이거죠. 있다. 그래서 설문 13번과 관련돼 갖고 13번 관련해갖고 설문 1번에서는 사례 13번의 설문 1번에서는 자배법 논의와 함께 이중배상 논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설문 2번에서는 공무원의 외부 책임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 설문 3번에서는 이중배상과 관련된 구상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해봤습니다. 사례 12번과 사례 13번을 통해서 우리가 국가배상과 관련돼서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을 대부분 살펴봤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사례 13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